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검찰이 정한 박 대통령 조사의 마지노선입니다. 오늘은 어려워 보입니다. 조사는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는데요. 게다가 정치권의 특검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특별검사가 등장합니다. 난처해진 검찰은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집어넣을까요? 넣는다면 어떤 식이 될까요? 이번 주말 공개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 검찰 브리핑이 나왔는데요. 네.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그 뉘앙스 자체는요. 일단 우리가 의혹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검찰의 조사인 바에 의하면 증거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특정될 수 있고 거기 기소될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수사가 진행이 돼 있다. 네. 그런 걸 의미한 것으로 그 사실을 보입니다. 공소장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까지 나온 증거들 전체적으로 보면요. 물적 증거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랄지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이랄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진술 자체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박 대통령 사실상 이번 주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한 겁니다. 네. 조사를 연기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청와대는 조사를 이렇게 빨리 갈 필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00만 촛불 민중 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상황을 좀 보면서 만약 이게 이번 주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명백해지면 아마 이번 주 또 다음 주 굉장히 어떤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불같이 타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번 주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검찰에서 이번 주에 어차피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공소장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소장 내용 이외에 검찰이 조사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증거로 제출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어떤 진술을 했고 정호성이랄지 안중범이랄지 최순실이 어떤 진술을 했는가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또 탄핵입니다. 이미 탄핵 특검법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또 특검의 수사를 받고 그러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받고 또 특검 수사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도 다른 핑계를 대서 시간 끌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기밀 유출이 없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뭔가를 계속 흘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제 최근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 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사 과정이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굉장히 팩트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도 이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검찰에 좀 압박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기밀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좀 강조한 것 같고 네. 또 그분뿐만 아니라 또 여자로서 사생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타를 입히고 또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박 계통에서 새로운 국정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쉽게 말하면 압박을 하는 거고 네. 또 다르게 말하면 좋지 않게 말하면 이제 겁박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힘겨루기를 한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가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팩트들이 보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어느 신문에서는 다이어리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꼼꼼하게 이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좋은 일 하는 곳이니까 투자를 하라. 투자 액수까지 적혀 있었다. 박 그렇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네. 또 앞서 말씀하신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를 보면 최 선생, 이제 최순실 씨죠. 최 선생 그거 컨펌 됐나. 네. 이런 건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처음에 이제 다이어리가 나왔어요. 근데 다이어리는 일정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된 게 수첩이거든요. 근데 수첩 자체는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을 상세하게 하면서 뒷받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차원택 씨가 포레커, 그러니까 포스코의 알제신 포레커를 네. 강탈했다는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구속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증거, 가장 거꾸로운 증거는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고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아직 뭐 조사 전이지만 대통령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안 전 수석의 개인 수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미래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또 744억 원의 모금 과정을 지시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안종범 전 수석이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의유를 했죠. 우리가 의율이라고 합니다. 적용한 걸. 그랬는데 지금 수사가 약간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단순한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모금한 것인데 사실 대기업 총수들과 지난 7월에 만났잖아요. 17명하고. 네. 그다음에 또 7월 달에 대기업 총수 7명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 주시할 부분이 CJ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CJ와 관련돼서 그 손경식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독대를 했는데 네.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 사면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사면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8월 15일 날 사면이 됐어요. 네. 한 달 있다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랄지 또 SK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이게 사실 그냥 뭐 모금을 선의적으로 했다도 약간의 강제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정탁이 있었고 대가성이 있다면 이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검찰의 공소장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는가 그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죄명이 뭔가가 제일 중요해요. 과연 그대로 직권남용을 갔는지 아니면 뇌물이나 제3자 뇌물수수를 갔는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거기에 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뇌물죄로 다른 공범들과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검찰이 적어도 마지막 수사는 정말 잘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지금 공범이냐 아니냐가 공소장에 담기느냐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최순실 씨가 또는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문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공모하여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걸 공범 관계를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공모하여 하고 밑에 이제 자세하게 설치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공범 관계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어차피 소출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재직 끝나면 당연히 소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 자체가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게 되기 때문에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가 되면 그건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언급이 없으면 그것이 이제 혐의 없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니 그건 꼭 없다고 그렇게 봐야 볼 수는 되나요? 없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네.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물론 의무적으로 누락은 할 수 있지만 네. 저도 뭐 수사를 해봤고 뭐 변호사를 네. 오랫동안 뭐 형사 전문 변호사 했지만 이건 명백하게 뭐 법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사 어떤 증거 자료에 의하면 공범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CJ그룹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할 때요, 면담할 때 아무렴 뭐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선의로 좋은 식으로 권유했을 것 같단 말이죠. 가정하건대. 근데 그렇죠. 만약에 송경식 회장 같은 경우에는 CJ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뭐 누가 봐도 이번 정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그때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면을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한다면 네. 손 회장의 진술만으로도 대가성이 입증됩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당연히 피의자 신분인 사람은 자기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송경식 전 회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CJ와 관련해서 독대를 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선의적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면을 청탁을 한 걸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돈이 모금이 간 것이고 또 사면이 실제로 됐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대진조사합니다. 그렇지만 뭐 대통령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어 그건 쉽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묻죠. 그런 사면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그러면 아니다고 하면 아니 송정식 회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면을 얘기했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작을 해보겠다 고려를 네.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그러면 둘 사이의 진술 중에 누구 신빙성이 있느냐고 하는 싸움으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송정식 회장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8.15 때 사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면서 전반적인 정황을 보면 사면의 청탁이 있었고 그걸 들어준 걸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됩니까? 그렇죠.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이게 약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자체를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향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재직 이후 아니면 최순실 씨가 거기서 뭔 돈을 빼돌려서 호가호위를 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그게 일체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일치가 되면 그냥 뇌물도 될 수 있는 거죠. 단지 네. 재단 자체는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단의 어떤 독립적인 걸로 본다고 하면 그건 제3자 뇌물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3자의 뇌물을 주게 하고 거기서 나는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연설문 그리고 외교 안보 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여부 검찰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녹취 파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사과할 때 처음에 사과할 때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은 누설을 한 사람에 관한 책임이죠. 그런데 최순실 씨도 일부의 그 누설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봐달라고 해서 중요한 콘텐츠 부분을 손에 대지 않고 이제 사족 정도 됐다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호성을 통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에 공무상 비밀 부분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도 공범이라고 적시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공범관계가 되고요. 정호성 씨와 관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공범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정호성 씨도 그렇게 이 얘기하고 정호성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녹취 파일이랄지 문자 메시지에는 그게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요. 네. 박 대통령 서둘러 수사해야 할 시간은 놓쳤습니다. 네. 오늘. 네. 근데 특검은 다가옵니다.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이 내놓을 수 있는 다음 카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일단 검찰이 굉장히 카드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일단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소장입니다. 만약 공소장 내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좀 빠져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조사가 가능해서 이루어지면 그 사실관계를 공소장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조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특검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 청와대 자체가요. 또 뭐 유영하 변호사가 다음 주 언제 받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검찰의 뭐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과연 이게 받을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특검 가서 받으려고 할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 받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래서 범죄 혐의를 갖다가 입증하는 데는 네. 그렇게 도움을 안 주는 소극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특검 가서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검찰이 오늘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 특혜 지원 관련해서 장충기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그 전에 박상진 사장 소환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 소환했었고요. 다른 그룹보다 소환 정도가 셉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기업에서 사실 뭐 모금 출연했잖아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기업하고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난해 7월 17일 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주 합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오갔던 것이 있고요. 그 물산 합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의결 자문 기구인 ISS도 반대를 했고 헤지펀드 엘리엇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합병이 되면 결국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한 합병이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11%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거기에 찬성을 해주면 합병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했죠. 네. 그로로 말미암아서 국민연금이 받은 손해가 한 6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거예요. 근데 6천억 자체가 사실은 국민연금 돈이 아니고 국민에게 가야 할 연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찬성을 던졌을 때는 이게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결고리가 혹시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문현표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사실 전문위원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고 네. 전화를 했는데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전문위원들이 결정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부분은 어떠한 재단 모금 과정에서 다른 대기업과 일단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정유라 한 명만을 위한 35억 원을 사실 독일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네. 코레스포츠, 비데스포츠에 줬다는 것 자체는 삼성이 과연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느냐. 그건 사실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게 어제는 또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서 제1기획 김재열 사장을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피고 참고인 신분이었죠. 특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심도 깊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마 김정 전 차관과 좀 상관이 있다고 네. 보는데 제1기획에서 한 6억인가를 정유라를 누구죠? 그 장시호라고 최순실 씨의 조카고 네. 언니의 딸이죠. 거기에 한국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네. 그 재단이죠. 거기에 운영하는데 근데 거기다 돈을 줬다는 건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제1기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조카랄지 아니면 딸이랄지 이런 데 굉장히 삼성계열에서 많이 돈을 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삼성의 어떤 사업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열 사장이면 이건희 회장의 그렇죠. 살 예, 이서연 씨 예, 남편이죠. 예, 남편이죠. 알겠습니다. 네.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